Zombie apocalypse.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비만 오면 아직 많이 쌀쌀하고 한기마저 느껴져 자칫 감기에 걸리기 딱 알맞은 날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급격한 온도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여름맞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씁쓸하고 슬픈 현실인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주 문제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에 KB금융지주 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한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이들은 약 42만 4천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0.82%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2,883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보유 총 금융자산 약 4,924조 원의 58.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부자들이 전체 국가의 금융보유자산 약 60%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소위 부자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한 부자의 숫자는 2019년 약 35만 4천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 지금은 거의 43만 명 가까이 부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부자 내에서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300억 원이 넘는 초고자산가는 약 8,600여 명으로 부자 내에서는 2%, 전체 인구로서는 0.02%를 차지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348조 원으로 부자들 내에서도 약 47%에 달해 부자들 중에서도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지금 금융자산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은 계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34년 11개월 7일이라는 끔찍한 일제식민 시절을 겪고 광복을 맞이한 지 겨우 7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겨우 5년 만에 6.25라는 나라가 절단날 뻔한 민족상잔의 큰 전쟁을 겪고 폐허밖에 남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 독재를 꿈꾸는 군부와 국민들을 억압하는 통치자들과 싸우면서 오늘날 선진국의 입구에 겨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너무나 빠르고 급격한 경제발전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국민의식, 천민자본주의와 유사민주주의 결탁으로 현재는 선진국의 입구에서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과 소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식민지 경영을 했던, 외국을 침략을 했던 국민들이 서서히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함께 경험하며 각종 법률과 국민의식을 바꾸어 나갈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랬습니다. 허나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이룬 지 겨우 5년 만에 큰 전쟁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니 문화니 전부 차치하고 일단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되었고 무엇보다 질 높은 식사는 꿈도 꾸지 못했고 거의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배부르며 밤이슬만 피할 수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어야지. 실제로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치킨이니 햄버거니 이처럼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고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배를 굶주리지 않는 것이 생활의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린 세대는 잘 몰라도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오로지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이 삶의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오로지 잘 살아보세라는 경제발전의 대명제하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불과 80년도 안 된 기간에 이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허나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토록 엄청난 경제 발전의 그늘 아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개인의 인권이 짓밟혔으며 수많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가 체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천민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잠식한 지 오래고 권력을 잡은 자들과 자본을 움켜쥔 부자들, 법꾸라지들과 정치가들은 중병이 든 지가 오래고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유사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돈이 곧 정의가 되는 국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성리학의 정치체제 아래에 사회적 계급이 엄청나게 강력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즉, 산원공상이라는 크게 보면 양반, 평민, 천민, 노비의 계급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대대손손 물려받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였으며 보통 일반인은 신분 상승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엄중했으며 그 후손들까지 한번 노비는 대대로 노비가 되는 끔찍한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이후 거의 모든 노비 문서와 양반 증명 문서들이 불타는 바람에 서서히 그 신분의 벽은 무너져 갔지만 거의 2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록 농담일지는 몰라도 양반 출신이니 상놈 출신이니 하는 비아냥이 공공연히 방송을 타기도 합니다. 헌데 시청자 여러분, 이미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현대의 시절에도 엄청난 빈부격차에 의한 신분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민 자본주의의 끝판왕, 유사 민주주의 최고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이, 즉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아이템이 되었고 이 돈에 의해 모든 국민이 최고 상층, 상층, 중류, 하류, 극하류, 최하층, 빈민, 거지노비로 나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에서의 우스개로 수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이아 수저, 금 수저, 은 수저, 동 수저, 흙 수저, 개 수저, 똥 수저 등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돈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폭행 사기 등 수많은 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리 사기와 범죄를 저질러도 유명인이 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온갖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고귀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멸시와 천시, 찌질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에 의해 국민들의 계급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부의 60%를 겨우 1%도 안 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그 씀씀이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금액을 지불하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9%가 약 10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출근하고 근로하며 노동을 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허나 바로 그 돈에 의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의식주가 계급이 되었고 돈을 많이 가진 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돈이 없는 자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어차피 모든 국가에도 상위 1%가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 하위 99%의 국민들이 늘 빈곤과 부채로 고통을 겪고는 합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유달리 극외를 달리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기에 급격한 경제 발전은 시민의식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았고 교육의 시간도 부족했고 사회적 분배의 법칙이 채 적용되기도 전에 우리는 흉내만 낸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빈부의 격차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조차 양분하고 말았고 부의 대물림, 가난의 상속은 우리 사회의 큰 암덩어리가 되어 더 이상의 국가 발전을 올가매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가난은 불편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현대 사회의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이 많으면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삶이 안정적이며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범죄를 일으키고 남을 해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일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아파트 중 약 56%의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이며 경기도 일대에도 인구가 밀집했거나 상권이 좋으면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 반면에 서울 인구의 약 60%는 월세이거나 원룸, 고시원,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4대 요소는 바로 수도 집중, 지방 소멸, 빈부격차,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는 어떤 정책, 어떤 경제 발전을 가져와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 중에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암이나 에이즈, 백혈병보다 더한 깊은 중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는 갈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자는 갈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 사회에 그것으로써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이 계급화되고 계층 간으로 나뉘어지고 양반이나 평민, 상놈, 노비로 비춰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골병이 들고 치유조차 힘든 깊은 병이 들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병은 언젠가는 뻥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선하고 고치며 국민들의 삶을 돌보며 국가의 발전을 이루라고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고 통탄스러우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어도 몇 년간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 세계가 경색과 경제마비로 신음을 하고 예전과 같지 않은 미국의 세계 질서 유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제 끝날지 예측도 안 되는 러우전쟁과 역대급 병신 대통령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 주변 떨거지로 인해 국가는 경제와 정치, 국민의 삶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질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겨우 5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며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수많은 기득권과 권력가, 재벌, 매국노들이 준동을 해도 국민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 또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아픔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온 국민이 또다시 거리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국가가 망가지기 전에 수습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할 때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